코난 로컬라이징, 앞서 말한 도톤보리 남포동을 작화 개선판까지 고치지 않아 글리코상은 남포동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심지어 여기 오사카성도 나오는데 현지화 이름은 국민민속박물관이었어요. 그리고 미라니가 총피하는 걸로 유명한 13기 극장판은 남포동 하던 게 무색하게 지명은 전부 일본 지명으로 하고, 인물들 이름은 한국판으로 했던 일본 경시청의 외국인 특채만 모여있는 여러가지 웃음벨이 존재했지만, 코난의 로컬라이징은 짱구급, 아니 그 이상의 위상을 보여주는데요. 짱구도 로컬라이징으로 유명해서 돈, 지명, 공원 이름, 복동이, 김제동 등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짱구가 한국 만화인 줄 알았을 정도지만, 코난이 더 어려운 이유는 이런 이름이나 지명 말고도 언어유희 정도 되는 말장난이 판치고 있어서입니다. 대충 어떤 느낌이면 사람한테 맥이 닮았다 하는 건 보통 칭찬인가요? 욕인가요? 매기는 거죠? 두둥탁이나 전자책 달말기 이북 리더기는 책을 결제하지만 이북 리더 김은 핵으로 견젤랍니다. 두둥탁 하는 느낌인 거죠. 이런 나의 라임 오지는 나무 얍얍얍 하는 말장난이 다잉 메시지나 추리 과정에 묻어있고, 멀리 안 가서 코난이 먹은 아포톡신 4869만 봐도 대충 일리 있는 느낌의 말장난으로 4869가 시아로꾸 셜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니의 아이덴티티에도 들어가고, 일상물에서도 뜬금없는 타이밍에 나오는 브라운 박사님의 퀴즈 시간에도 아우, 박사님 퀴즈는 너무 아재 개그가 많아서 재미없어요. MG하지 않다고요 하면 오늘은 퀴즈가 MG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뭐지 할 만큼 재밌는 걸 가지고 왔단다 느낌의 진짜 재밌겠다 느낌의 말장난 퀴즈가 많아 이 퀴즈가 삭제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근데 그렇게 삭제될 바에는 그냥 자막 방향이 좋지 않아요?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라고 자막판은 문화랑 언어 차이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약간 외국인이랑 사귀는 느낌으로 싸워야 하는데 어제 yesterday 어제 뭐해 진짜 너랑은 말이 안 통해. 이 새끼 왜 싸우는데 자꾸 말이 안 꺼내서 그래 뒤질라 이런 느낌인 거죠. 언어랑 감성이 안 맞아서 이해를 못해. 그러니 오늘은 이 말장난 속에서도 로컬라이징을 성공했던 제작진의 노력을 한번 떠들어 볼게요. 먼저 볼 에피소드는 명탐정 코난 610, 613화, 더빙판 엑스파일 3기 13에서 15화, 자막판 엑스파일 3기 1에서 4화, 피해자는 쿠도 시니치 막연의 저주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TV에서 개 요괴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코난 세트맨이 A에게 부산 밀명 커플 가영이와 인성이가 찾아오는 걸로 시작합니다. 인성이의 말에 따르면 이누부시 그룹을 운영하는 이누부시 회장, 대충 견 사장은 젊은 시절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고 할 만큼의 불륜을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견 사장의 자식이라면서 찾아왔고, 이망인이 된 견 사장의 부인은 그 8명 전부를 양자로 받아줬습니다. 헌데 그 부인도 세약해졌고, 유언으로 견 사장의 유산은 8명에게 동등하게 나눠주겠다고 남겼지만, 그 뒤 8명 중 2명이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고, 그중 1명은 죽기 직전 자기를 밀치는 건 불타고 있던 개 요괴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고 다음날 인성이는 코난을 꼬셔서 유산 상속을 자진해서 포기한 양자 중 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쿠도 시니치, 동명이인이었죠. 이름만 같아도 하는데 성까지 같으면 얼마나 하겠어요. 헌데 찾아온 멤버는 서울 사신과 부산 사신, 이 둘은 같이 맥도날드만 가도 해피밀 때문에 사람이 죽는 놈들이니 당연히 쿠도 시니치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고, 그 사건을 빌드업 삼아 앞서 말한 견 사장의 자택에 가서 또 사건이 일어나고 불에 타고 있는 개 요괴의 정체를 밝히는 총 4화나 되는 에피소드입니다. 코난 특징이 에피소드가 길어지면 웬만하면 명작 에피소드인데, 여기에 인성이 커플까지 나와 이 에피소드는 꿀잼인 편에 속하지만, 오늘 볼 건 로컬라이징 사례, 이누부시 사건의 주소재가 개 요괴와 8명의 양자라 이 사건에 영향을 준 건 팔견전이라는 개의 이름을 한 8명의 검객의 모험 활극 느낌의 일본 고전 소설입니다. 그래서 8양자의 이름으로 팔견전에 나오는 인효지의 충예 신재라는 글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골 때리는 거죠. 더빙할 때 코난은 전부 한국 이름으로 바꾸는데, 저였으면 작가가 이북 리더로 채불안 깔깔 유머집 같은 아재 개그 책 보고 있나 하는 합리적 의심 단계까지 갔다니까요. 헌데 엑스파일 더빙판에서 레전드 로컬라이징을 찍어버립니다. 일단 팔견전 이야기는 싸그리 도려내고, 그 자리에 4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영험견 팔금강이라는 새로운 내용으로 만들어서 저주에 걸린 개와 스님, 그리고 8명의 검객은 스님의 제자로 만들어 어떻게든 인효지의 충예 신재라는 글자를 맞춰놓고, 더 나아가 양자들의 이름의 모음과 자음을 합쳐서 이 글자를 만드는 그래 이거야 하는 세일러문 효자 형제급 현지화를 시켜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싸그리 도려냈지만 내용 전개에 하나도 방해가 안 됐던 K 로컬라이징. 헌데 다음에 볼 로컬라이징은 초월 번역 센스가 돋보이는 에피소드입니다. 다음에 볼 사건은 759화, 760화, 더빙판 14기 14화, 15화, 뜻밖의 결말을 맞이한 연애 소설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세라가 살고 있는 호텔에 보라가 껴있는 세트 메뉴 B가 놀러갔지만 거기에는 전화, 바다, 나라는 소설을 쓴 노샴푸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일단 소설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코난에서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소설가의 문화생이 죽습니다. 근데 이 에피소드는 코난 레파토리 중에 하나인 시작부터 범인을 알려주는 에피소드 느낌으로 일단 이 둘이 소설가가 범인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등장인물이 노샴푸 소설가랑 검정고무신시 고속도로에 핀 잡초컷의 담당 편집자가 다예요. 그리고 문화생이 죽은 이유는 빡빡이가 문화생에게 찝쩍거렸지만 그걸 애매하게 밀쳐냈던 문화생에게 불만이 쌓이고 실제로 문화생과 바람이 났다는 찌라시가 돌고 거기에 문화생이 전화와 바다 나라는 소설의 제목부터 문체까지 전체적으로 많이 개입했던 게 대필 의혹까지 가버렸는데 그런 와중 소설 제목의 비밀도 알려주지 않고 있는 문화생이 일부러 이렇게 행동해 나를 구설수에 오르게 하려 했구나 하면서 이 사단이 난 건데요. 허나 문화생이 이 소설에 집착을 했던 이유는 이 소설의 주인공이 죽은 문화생이라서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가라데로 사람 패고 다니는 와중에도 소설을 읽고 있는 문과실치사 소녀 미라니의 말에 따르면 타임머신과 로맨스를 섞은 초등학생이 쓸 법한 인소갬성의 소설인데 실제로 문화생이 초등학생 때 썼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빡빡이 소설가의 초등학생 팬인 오타준이라는 아이의 팬레터의 내용을 모티브로 만든 작품으로 이 오타준을 각각 영어로 번역하면 6월과 가을인데 이 문화생의 이름은 미나즈키 치아키입니다. 거기에 전화, 바다, 나를 영어로 만들고 역순으로 일본식 영어로 읽으면 아이시테르가 되죠. 즉 문화생이 이 소설에 집착한 건 이 비밀을 소설가가 눈치채고 자신의 꿈같은 이야기를 소설가가 이루어주길 바랬던 겁니다. 뭐 내용은 대충 이렇고 우리가 볼 건 로컬라이징이죠. 작업하려고 딱 보는데 제일 중요한 소설의 비밀이 영어로 바꾸고 거꾸로 읽어야 풀린다? 저였으면 아우 진짜 작가 MBTI 100% N이다 뭘 이리 삥삥 꼬아놨냐 빠비꼬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일단 현지화를 해야 하니까 투니버스에서 짱구를 굴려서 초월 번역을 시켜버리는데요. 일단 문화생 이름은 문선으로 바꾸고 팬레터의 이름은 다레로 바꿔서 그냥 그대로 이름을 영어로 보고 한글로 읽으면 이름하모 퍼펙트. 그리고 다음 땡개 소설은 책 제목을 모래 그리고 바다로 바꾸고 그걸 그대로 한문과 뜻이 맞는 글자로 읽어 사랑해라고 만드는 심플하게 초월 번역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내용 하나도 해치지 않고 로컬라이징 시켰던 사랑의 에피소드. 근데 마지막으로 볼 건 진짜 눈물의 대똥꼬쇼라고 해도 될 만큼 어려운 난이도의 에피소드입니다. 그건 명탐정 코난 889화 890화 더빙판 17기 25에서 26화 신임교사와 해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코난과 어린이 탐정단이 다니는 학교에 부담임이 부임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이 부담임쌤은 시작부터 찰리 채플린 뺨치는 슬랩스틱을 보여주며 띨빵한 인상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 다음에는 학교 터줏대감 코난 패거리들에게 가서 체육 수업에 쓸 라인기에 쓸 석화가 모자라서 그런데 혹시 아는 거 있냐고 묻습니다. 아니 이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야. 어쨌든 이들은 옛날 창고에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곳은 이순신 세종대왕 동상이 밤만 되면 다이다이 깐다는 느낌의 학교 전설이 있는 공포 스팟으로 이 띨빵쌤이 무서워해서 이들은 같이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해골이 발견됩니다. 조사 결과 한 10년은 방치되었다고 하네요. 역시 서울 사신 배출한 초등학교는 다르네요. 그런데 그 시체 옆에 코난은 암호문 종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는 10년 전 새끼 유니콘 시절 미라니와 도일이가 수상한 거수자와 함께 발견했던 종이였습니다. 그런 종이니 코난은 암호를 풀게 되고 무슨 스파르타 시대식 종이 암호문 스키탈레라는데 그건 넘어가고 알고 보니 이건 10년 전 부잣집을 털었던 강도단의 보스가 금괴를 현금화해서 역에 숨기고 젖선 장소로 쓰기 위해 남긴 암호문이었는데 보스가 역에 돈을 숨기고 실수로 죽어버려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가 지금 와서 발견되었던 겁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보통 어린이 탐정단 에피소드에 신캐 추가도 약간 조디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 시절 보여줬던 띨빵 바이브라 그러면 방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하겠지만 문제가 이 띨빵쌤이 럼의 후보 중 하나였던 건데요. 지금은 럼의 정체가 초밥집 아저씨로 밝혀졌지만 이 떡밥만 굴리는데 4년이나 썼던 중요 인물이었죠. 그런 중요 인물이 첫 등장하는 에피소드에 띨빵쌤 이름인 와카사 루미의 스펠링에 대놓고 럼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이것도 떡밥으로 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안 내보내면 앞으로 방영에 차질이 생기는데 여기 나온 암호가 그냥 말장난 수준이 아니고 현대에 쓰지 않는 일본어 표기법까지 끌고 온 현지인 아니면 모르는 수준의 암호였죠. 저였으면 이거 암호 보다가 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와카사 루미를 에너그램에서 등장인물 위스카 아람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아까 말한 초밥 아재는 토키아 카네를 에너그램에서 와키타 카네노리인데 이 사람도 시간은 금이다 시간금 쉬칸금을 에너그램한 김상우가 된 거죠. 거기 아까 말한 암호는 일단 히라가나는 전부 한글로 바꾸고 중간중간 안 쓰는 단어 X자친 부분의 글씨는 지금은 쓰지 않는 옛 이응이나 아레아 같은 옛 한글로 바꿔서 푸는 센스에 일본어가 나오는 연출은 전부 싸그리 바꾸는 정성까지 보여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들을 생각해서 다 뜯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투니버스의 코난. 이러니까 아직까지 더빙판에 빠질 수밖에 없죠. 현지화, 로컬라이징이라고 하면 하면서 대충 몇 개 떠오르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이나 만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번역되는 과정도 로컬라이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허나 요즘은 애니메이션을 아동용이나 옛날부터 쭉 해줬던 코난이나 짱구 말고는 그렇게 빡세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허나 옛날 투니버스 리즈 시절은 빠꾸 없이 현지화해서 지명부터 시작해 이름까지 다 한국식으로 바뀌어서 만약 오란고교 사교클럽이 문화개방 이전에 나왔으면 일단 배경 강남으로 바뀌고 타마키 하루이? 성지연, 한하민 이런 식으로 싹 바꾸는 게 국룰입니다. 진짜 그때는 우리 강남 제일 가는 학교 오란 고등학교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극이 진행되는 게 일상이었는데 오늘은 그런 과정에서 이건 좀 싶었던 현지화 사례에 대해 떠들어 볼게요. 먼저 볼 건 만화책의 오역인데요. 오역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과거 어벤져스에서 계획 다 짜놓은 플레이메이커 닥스를 인생 포기 패배자로 만들고 배우 시그니처 대사 치는 걸 월드클래스 효자로 만들었던 레전드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오역 사태는 만화책에도 유명한데 그리고 그 만화는 간지에 살고 간지에 죽으며 가오가 없으면 만화가 성립이 안 된다고 전해지는 블리치. 블리치는 근본 자체가 간지 때문에 살고 간지 때문에 죽는 거라 작가의 그림체부터 시작해 호정 13대라는 집단의 존재 자체 거기에 그런 사신들이 쓰는 참백도 하나하나 특색 있고 간지나고 중이중이한 느낌도 강해서 그냥 컷 하나하나 느낌 있고 사람 미치게 했던 만화여서 그런지 과거 원나블이라고 칭송받았던 시절 블리치는 그 자리까지 순수하게 가오 하나로 갔다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만화였죠. 이게 무슨 감성이냐면 다른 만화에서는 소중한 사람이 죽었을 때 하면서 울어제끼거나 눈물을 참으면서 대사를 말하지만 블리치는 여기에 더해 눈물 또르륵 흘리고 너가 사라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별빛이 사라진 어두운 밤하늘을 나아가는 나룻배처럼 어둡고 보이지 않는구나. 막 이질 알아? 요딴 느낌의 감성을 가지고 대사를 치고 있어서 대사 하나하나 중이중이해요. 그래서 너무 강한 말은 쓰지마. 약해 보인다고. 내가 하늘에 서겠다. 느리구나. 쓰러지는 것조차. 이런 느낌이 거진 매 순간 나와 걸을 타선이 없다 보니까 대사나 장면짤로 미마가 확실한 만화였죠. 근데 이런 몇몇 대사들은 오역이었던 장면이었는데요. 밈으로 유명한 언성을 높이지 말아라는 원래는 목소리를 높이지 말아라라는 말이고 블리치 명장면 중 하나인 참월의 이름을 깨닫고 처음으로 이치고의 참백도가 시해가 되는 장면에서 참월이 나와 공포를 버려라. 앞을 봐라. 물러서면 퇴락이요 겁먹으면 죽음이다. 외쳐라. 나의 이름은! 막 이러면서 가오라는 가오는 다 잡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이 부분이 물러서면 늙는다, 겁먹으면 죽는다예요. 이런 식으로 초월 번역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오경화 수월의 오역. 그럼 왜 여기 있냐 싶겠지만 블리치 말고는 한국 만화 오역 3대장 중 하나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악평이 자자합니다. 일단 따지고 보면 블리치도 가오 하나는 기가 막힌 만화라 넘어간 거지 오역이 맞고 동경은 이해로부터 가장 먼 감정이야 처럼 느낌 있는 걸 넘어 진짜 가오가 캐릭터와 찰떡인 대사들이 많고 그런 상황 오역이긴 해도 가오와 간지가 철철 넘치는 오역이라 시너지가 났었는데 다른 만화 번역은 일단 현지화는 기본, 가제는 개편이라고 하더니 개 보여주는 장면에서 가제라고 써놓고 전설로 남은 자웅을 겨루자, 승부를 보자라는 뜻의 단어를 암수를 겨루자라고 하는 역대급 오역 등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역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지만 블리치와의 시너지는 엄청나 언성을 높이지 말아라 라는 말은 아직까지 블리치를 대표하는 말이 됐죠. 그리고 다음에 볼 오역은 단순 오락적 요소를 넘어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역인데요. 그건 유이왕 카드의 오역입니다. 유이왕 카드는 역사도 역사고 인기도 인기라 비슷한 TCG 카드 게임, 듀얼 마스터즈, 카드파이트 뱅가드보다 인지도 있고 요즘에는 원피스 카드가 나오고 명탐정 코난 카드도 있고 포켓몬 카드는 원래 규모가 있었는데 이번에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되기까지 했을 만큼 은근히 이 시장의 카드 게임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중 아무한테 원카드 화투 제외 혹시 알고 있는 카드 게임 있나요? 하면 유이왕이 생각나는 것처럼 인지도만큼은 유이왕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허나 그런 역사 깊은 유이왕 오피셜 카드 게임으로서 살아오면서 여러가지 소환법이 포함된 룰이 생긴 만큼 등장 카드도 엄청나게 많아 현재 카드 종류가 만 종류는 애진작에 넘었고 그만큼 유명한 오역도 많습니다. 일단 그 중에 두 개만 뽑자면 여러분 이 카드 이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카드의 이름은 마력의 광대 크래쉬입니다. 씨발? 마력은 그렇다 치는데 광대? 뭐 이걸로 상대 광대를 치는 건가 싶은 네이밍 센스를 갖고 있지만 원어로는 버서커 크래쉬입니다. 이 카드가 이런 이상한 이름을 갖게 된 건 옛날로 돌아가 과거 팩 가면 실버팽, 루이즈, 요새를 지키는 익룡 같은 일반 몬스터가 나오던 게 정배인 초딩 시절 이 올림퍼스 가디언 아르고스 닮은 일반 몬스터가 있었는데 이 몬스터의 이름이 버서커였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버서커 이미지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력의 광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고 후에 버서커 크래쉬라는 마법 카드가 나올 때 그냥 버서커 이름만 보고 오 똑같이 번역한 게 있네? 하면서 그냥 냅다 죽음의 광대 파괴 바이러스 같은 이름을 가진 카드가 탄생한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옛날 카드 번역을 그대로 썼었던 오역 카드. 헌데 그런 카드는 또 있습니다. 그건 이 카드. 이 카드의 이름은 고철의 코끼리상입니다. 뭐 씨발? 아니 코끼리? 딱 봐도 하늘도 날 것 같은데? 혹시 이 날개가 아기 코끼리 덤보면 지금이라도 말해주세요. 걔는 진짜로 날 수 있는 코끼리라 빨리 그린 스크린 깔고 사과각 제어하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코끼리상이라고 적혀있는 동상은 무엇도 아닌 유희왕 애니메이션 세 번째 시리즈인 5DG의 주인공 유성의 에이스 몬스터 스타더스트 드래곤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몬스터의 컨셉도 고철의 허수아비라는 함정 카드에서 나왔던 유희왕 시그니처 중 하나인 주연 캐릭터 관련 상징성 있는 카드인데 이걸 코끼리상이라고 했던 말 그대로 대참사였습니다. 이 카드가 이렇게 된 이유는 또 과거로 돌아가 팩에서 견고한 갑옷, 13번째 매장자, 베이비 드래곤 이런 거 뜨던 시절 유희왕에는 은혜의 코끼리상과 재앙의 코끼리상이라는 카드가 출시합니다. 일러도 코끼리라 이상할 게 없지만 문제는 이 카드의 원본명이 그냥 은혜의 상, 재앙의 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모양이라 대충 코끼리상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게 타고 가다 고철의 상이라는 원본명을 가진 카드의 이 상 부분만 보고 오 똑같이 번역한 게 있네? 하면서 그냥 냅다 코끼리상이라고 복붙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오역이 맞지만 왜 그렇게 오역했는지 짐작은 하게 되는 유희왕의 오역. 헌데 다음 해볼 오역은 진짜 왜 그랬지 싶은 건데요. 다음 해볼 오역은 디지몬입니다. 디지몬, 과거 포켓몬과 양대 산맥이었던 만화로 선택받은 아이들이 디지몬 세계에서 살아남는 과정 속 문장을 얻으면서 그 문장에 맞는 마음가짐을 깨닫고 그런 과정 속에서 파트너와 자신도 성장하는 그 시절 이거 모르면 간첩을 넘어 간첩도 이거 보려고 집 일찍 들어간 걸 꿈에서 봤던 레전드 만화였습니다. 아무튼 무모하게 용기만 앞세워서 아구몬을 밀어붙이며 돌진하던 테일이는 잘못된 진화로 스컬그레이몬을 만들지만 후에 친구를 구하기 위해 용기있게 돌진하던 순간에는 올바른 진화인 메탈그레이몬이 된 것처럼 잘못된 진화를 통해 무모한 용기는 만용과 다르지 않다는 교훈도 줘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포켓몬에게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가 존재했던 만화입니다. 그런 과거 포켓몬과 양대 산맥인 만화였지만 지금 다시 보면 기술 이름 번역이 이거 맞아? 하는 게 많은데요. 일단 워가르몬의 카이저 네일 초강력 손톱, 메탈그레이몬의 기가 디스트로이어, 받아라 인공지능 미사일 이외에도 팡팡 레이저, 뿔치기 등등등 정말 많은 내 맘대로 내 멋대로 기술명이 가득하지만 그 최고봉은 용의 콧물이죠. 디지몬 어드벤처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중간 보스 어둠의 사천왕, 그중 첫 번째로 싸우는 디지몬인 메탈 시드라몬, 대충 사슬라세 제니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메탈 사슬라세 제니는 약간 원피스에 나오는 심해 우섭 아론과 비슷한 성격이라 포악하고 돌격대장 같은 포지션인데 기술명이 용의 콧물입니다. 이 기술의 원본명은 얼티밋 스트림, 대충 직역하면 궁극의 폭풍파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인데 문제는 이 기술 이름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웃겨진다는 건데요. 어렸을 때야 그냥 본 거고 더 중요했던 게 고래몬 옆구리에 빵꾸 나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라 잊혀지는 게 당연한데 다시 보니까 번역 왜 이래? 가 된 거죠. 그리고 단순 악역 회복만이 아니라 마지막 최종 보스 아포카리몬은 네임드 적군 디지몬 기술을 쓰는데 그래서 용의 콧물은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우정의 표시라고 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죠. 아니 무슨 코찔찔이 시절 코파운 거 묻히면서 재밌다 하면서 노는 것도 아니고 최종 보스 분위기 박살내는 주범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결국 원작 디자이너에게까지 이 번역명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 디자이너는 뭐 콧물? 뭐 썰렁포? 그럼 기가 시드라몬은 용의 가래인가? 하면서 당황스러워하는 트윗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전반적으로 이런 오역이 깔렸다고 치면 워가르몬은 늑대의 네일아트, 미라몬은 미라의 피부세포 이렇게 번역한 기술명이 판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본이랑 맞지도 않고 너무 뜬금없는 데다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아직까지 미스터리한 디지몬의 기술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건 후에 나오는 반전 때문에 골치 아팠던 오역이었는데요. 그건 명탐정 코난 검은 조직의 보스 카라스마 렌냐입니다. 명탐정 코난의 숙적이자 도일이를 코난으로 만들었던 독약 아포톡신 486구를 먹였던 진과 어커가 소속된 조직 검은 조직. 현재 명탐정 코난이라는 만화의 최종 목표이자 완벽한 대치점에 존재하는 악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토리가 흘러가면서 여러 조직원과 실질적인 2인자 럼 같은 중요 인물들이 추가되고 알고 보니 이놈은 FBI 스파이, 이놈은 CIA 스파이, 이놈은 국가랑 결혼함 등등 각양각색의 여러가지 인물들이 검은 조직과 많이 엮여 있었죠. 그리고 현재는 제일 중요한 보스, 그분의 후보 3명의 실루엣까지 등장했죠. 아무튼 그렇게 극이 흘러갔는데 문제는 이 보스의 이름. 카라스마 렌냐라고 이름이 밝혀진 게 말이
마리아를 찾아라 에피소드인 942화인데, 이 카라스마라는 인물은 이미 예전 모여라 명탐정 에피소드 그 백준수부터 여러 사람이 의뢰를 받고 모이면서 쫄리게 하고 마지막에 그런 범인은 당신과 나 둘 중 하나인데 나는 아니거든 이라는 어몽어스나 구구덕에서나 볼 법한 갑자기 분위기 마피아 게임을 실현했던 재미 요소에, 막판에는 할머니가 낙하산도 없이 스카이다이빙, 그리고 그 할머니의 유쾌한 반란을 구해주는 개도키드까지 정말 거를 게 없었던 명탐정 코난 꿀잼 에피소드 중 하나인데요. 근데 이 에피소드의 초반에는 과거 어느 대부호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에피소드의 목표도 대부호가 남긴 보물을 위해 탐정을 불러 모았다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호의 이름이 카라스마 렌냐였죠. 여기 잠깐 언급됐던 인물이 검은 조직의 보스였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름은 5억만. 솔직히 카라스마 나오는 장면이 경매에서 어떤 일 때문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 죽고 죽이는 말 그대로 피로 얼룩진 무대의 막 그 자체여서 뭔가 공포감과 긴장감을 줬던 인물이지만 진짜 한 5분 나와요. 그래서 그냥 대부호라는 캐릭터에 맞게 5억만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방영했는데 갑자기 10년도 더 뒤에 이 사람이 보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억울한 거 맞아요. 번역명이 웃기긴 하지만 카라스마 렌냐에서 카라스가 까마귀라는 뜻이고 한국판은 까마귀 오자에 부자라 억만을 써서 5억만이라는 어찌 보면 잘했던 로컬라이징 사례 중 하나고, 이미 앞서 말한 에피소드에서 죽었다고 언급되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숙청머신 진이 따르고 2인자 럼이 생각하고 판무파탈 베르무트 누나가 연락하는 검은 조직의 보스 5억만! 이러면 너무 이상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코난 더빙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가 들어갔는데요. 그건 과거 5억만이라고 녹음된 부분을 무금 처리하고 5억만이라는 자막 위에 카라스마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기록 말살을 해버리는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마리아 에피소드에서 5억만의 정체가 밝혀질 때도 한국판은 카라스마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사용해 5억만 설정을 폐기시키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5억만이 보스였다는 진실은 더빙팀한테는 엇가긴 해요. 애니메이션 로컬라이징, 현지화라고 하는 건데 요즘도 애니 기준으로 이건 좀 이해가 어려운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은 초월 번역을 해서 자막을 바꾸거나 더빙을 하는데, 이런 건 꾸준하게 있었고, 마블 문나이트 코믹스에서 You will be my knight? 나이트? 이런 대사는 원래 나의 기사가 되겠는가? 밤이요? 이거지만 이게 영어 발음으로 치는 개그라 한국은 나의 기사가 되겠는가? 운전기사요? 하는 드립으로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알면 재밌는 로컬라이징, 오늘은 그런 거 한번 떠들어 볼게요. 먼저 볼 만한은 초월 번역이 들어갔던 유유백서입니다. 유유백서, 전설의 휴재 킹 토가시가 만들었던 만화로 개인적으로는 오프닝인 미소의 폭탄을 자주 듣는데, 무튼 그 시절 애니채널 챔프에서도 밤마다 틀어주고 그랬던 만화지만 이게 생각보다 꽤 오래된 만화예요. 근데 그 시절에 진짜 잘 나가던 만화 중 하나입니다. 원조 원나블, 귀주톱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 점프 세기둥, 1990년대 점프 인기를 견인했던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이 드래곤볼, 슬램덩크, 유유백서입니다. 물론 앞에 작품은 진짜 잘 나가는 애들이라 유유백서는 약간 블리치 포지션이긴 하지만 일단 그 시절에 얘네랑 엮인다? 기본보다는 더한 만화라는 증거입니다. 무튼 점프의 무리한 연장 요청 때문에 토가시 건강 망치는 주범이기도 했지만 총 19권으로 7천만 부를 넘게 팔았던 만화고, 우리나라도 여러 버전으로 발매를 했던 만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볼 건 주연 4인방 중 한 명인 쿠와바라 카즈마, 마철반의 기술입니다. 이 캐릭터는 생김새부터 머리 모양까지 딱 전형적인 이 시절 양키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초반에는 얼굴캅 하듯이 험악한 모습에 유스케에게 싸움을 거는 모습이지만 유스케가 죽고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부터 시작해 양키 캐릭터 특유의 끈기와 우정, 그리고 댕청미, 아니 빡대가리 감성 낭낭한 캐릭터입니다. 아무튼 그런 캐릭터성으로 시작해 알고 보면 집안 자체가 영감이 높다라는 말이 나오고, 흑염룡의 원조도 있는 이 각자 한따까리 하는 괴물들 사이에서 이 쿠와바라는 영검이라는 자신만의 기술을 연마해 4인방 중 하나인 중요한 캐릭터가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 쿠와바라가 쓰는 기술명에 재미있는 로컬라이징이 들어갑니다. 마철반의 원래 이름 쿠와바라 카즈마라는 이름 자체가 일본의 야구 선수 이름에서 따온 거라, 쿠와바라는 영검을 꺼내고 검처럼 휘두르는 장면과 함께 야구 빠따 마냥 사용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때 사용하던 기술명이 테이쿄 고교 끝내기 투런검, 오치아이류 수이 타자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끝내기, 타자검 마냥 이거 다 야구 관련 이름이고, 이 오치아이류 수이 타자검은 실제 일본의 야구 선수 이름을 사용했죠. 이게 완전판에서는 그대로 번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문제는 구판.
구판이 나온 시기는 2001년으로 이 시기에는 문화개방 이전이라 웬만하면 수준도 아니고 진짜 싸그리 다 한국식으로 했고 내보내기 어려워 보이는 것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버려 하면서 고조 사토루의 이겨 메타 마냥 시원하게 자르면서 에피소드 반 통째로 버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거기에 이 구판이 나오던 시기는 캐릭터 특징, 예를 들면 사투리나 말버릇 같은 거 없애는 경우도 많았던 시절이라 유스케는 존댓말을 씁니다. 이유는 뭐 없어요. 철권 태그에서 얍셉이 쓰면 갑자기 반대편에서 하핫 예절 주입 좀 할게요 하핫 하면서 2차전 뜨던 시절 싸가지 조금만 없으면 이 어린 놈의 새끼가 하면서 뺨알이 맞던 시절이니까 그냥 하는 거죠. 무튼 그런 상황이라 일본식 이름은 그냥 없애버려서 이 오치아이류 수위 타자검은 구판에서는 이승엽 슈퍼 홈런검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시절에만 있을 수 있는 로컬라이징. 헌데 이런 식으로 로컬라이징이 재밌었던 만화는 또 있는데 그건 아즈만가 대왕입니다. 아즈만가 대왕, 수많은 사람들을 시입덕의 길로 인도했던 만화 중 하나로 진짜 이 시절에 여고생이 놀고 먹고 일상 보내는 것만 보여줘도 재밌는 거구나 라는 걸 알려준 선구자적인 작품입니다. 진짜 그 소위 미소녀 동물원이라고 불리는 장르의 시초가 이거예요. 무튼 교사가 된 이유가 여고생이 좋으니까! 라고 대답하는 이 시대의 캐남 변태식쌤을 따라 씹덕이 된 이유를 여고생이 좋으니까! 라고 대답하게 해줬던 만화로 그 시절 투니버스에서도 방영해주어서 재밌게 봤던 사람 진짜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냥 재밌어요. 순수 체급이 높아요. 고딩들의 학교에 초딩의 등장이라 재밌어지겠는걸? 했더니 진짜 재밌는 게 나와버린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캐릭터들 다 특색이 강한데 그 상태로 서로서로 티키타카 하는 것만 봐도 재밌었고 특히 부산 출신 맹순정이 사람들이 부산 출신이라 많이 자신이나 하는 거 생각했더니 무슨 충청도보다 물결 표시가 많은 애가 전화가서 멍 때리고 나 이런 거 잘 모른다. 내가 나라는 이길 기다. 이러는 모습은 지금 봐도 귀엽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깨우겠다고 식칼 들고 가는 레전드 장면도 만들어주고 그랬죠. 이 외에도 부밀마을 출신인지 의심되는 영어쌤의 운전 실력 같은 재밌는 장면이 많았는데 그런 재밌는 장면이 더 재밌었던 이유가 로컬라이징이죠. 아까 유유백서는 번역할 때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아즈만가 대왕은 애니메이션 방영할 때 빡세게 로컬라이징 했었고 그래서 부산댁 맹순정이는 원래 오사카 출신이고 별명도 오사카였죠. 헌데 이 만화는 이런 인물들 이름이나 별명만 로컬라이징한 게 아니라 나라가 응원하는 요미무라 자이언츠의 인형을 보고 이번에는 자기가 응원하는 한신 타이거즈가 이길 거라면서 초딩이랑 기싸움 야무지게 했던 그 장면. 이 장면은 한국에서 로컬라이징 했을 때 그 시절 꼴찌 경쟁으로 라이벌 구도를 잡았던 롯데와 LG로 로컬라이징하고 나라는 LG, 소란이는 롯데 팬이라 올해 우승은 롯데다, 아니다 LG다 이러면서 안돼 닥쳐 하는 복날 전투 마냥 야무지게 싸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소란이가 화가 많은 이유는 야구 본 거고 아니 나라는 도대체 몇 수 앞을 본 건지 감도 안 잡히는 야구팀 선관을 확인하는 게 가능한 로컬라이징을 보여줬던 게 아즈만가 대왕입니다. 거기에 엔딩 소녀의 로망, 코러스 가사에 아주 망가지지는 마 같은 거 넣은 거 보면 진짜 신경을 많이 쓴 애니메이션인데 오늘 볼 건 후반부에 나오는 수학여행 에피소드입니다. 이 만화는 여고생 일상물의 정석답게 여러 이벤트가 있었고 후반부에 수학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점프튀고 고등학교로 온 윤나라양은 첫 번째 수학여행이라 신이 나서 좋아 죽는 모습으로 흘러가는데 문제는 수학여행 목적지 일본에서는 오키나와로 수학여행을 간다는 컨셉이지만 우리나라는 이 시절의 캐릭터 이름 전부 한국 이름으로 바꾼 거 보면 알겠지만 지명도 전부 한국식으로 바꿔서 만년설이 있는 남산, 남포동의 도톤보리 같은 게 탄생하고 그랬죠. 무튼 그런 시절이라 여기도 이름부터 시작해 야구팀까지 다 바꿔서 오키나와도 그 시절 국룰 오키나와 이꼴 제주도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이 시절 투니버스는 안 바꿉니다. 아니 무슨 그냥 하지 말죠. 요즘 오키나와로 가는 학교도 많던데 하는 이달의 서원짤 마냥 빡세게 하던 로컬라이징 애니가 갑자기 독장선을 타게 됩니다. 아마 이게 이리모테 삭 마야가 등장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멸종 일보 직전 등급의 천연 기념물이라 이런 친구가 제주도에 있으면 설정 충돌이 좀 심하게 나는 거라 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죠. 이런 식으로 진짜 디테일하게 대사를 잘 짰던 아즈만가 대왕. 헌데 그런 이유는 역시 뭐니뭐니 해도 한국식 이름이죠. 아직도 맹순정이를 부산댁이라고 부르고 사쿠라기 하나미치는 무슨 넌 내 마음속 강백호야 임마 하는 거 마냥 그 시절에는 이름도 한국식으로 많이 바꿨죠. 그리고 지금은 코난이 극장판에서는 일본식 이름을 그대로 쓰지만 애니메이션 버전은 한국식으로 로컬라이징 꾸준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웃겨서 기억나는 거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명탐정 코난 1026화, 자막판 2023 23화, 더빙판 21기 20화, 말할 수 없는 목격자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오리지널 에피소드의 한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 오리지널 에피소드가 처음 보는 초식으로 시청자 머리통 흔들흔들하게 하는 이야기라면 이 에피소드는 그래도 모난데 없이 볼만한 에피소드입니다. 헌데 오늘 볼 건 더빙판. 이 에피소드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과 관련된 사건으로 이미 3명의 피해자가 나올 만큼 범인은 악질이었죠. 그리고 그 사건의 목격자는 목격을 했음에도 자신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격자의 컨셉은 방구석에서 나오지 않는 히키코모리 캐릭터라 코난 세트 메뉴가 탐문을 위해 찾아왔을 때 아무 말 없이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국판에서는 이 사람 이름이 방구석에서 안 나온다고 방규석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이름이 꿀잼이지만 알고 보니 이 에피소드는 반전이 있습니다. 일단 사건의 흐름은 범인을 목격한 목격자 관련돼서 얽히고 설킨 이야기고, 그런 와중 이 방규석 씨는 알고 보니 진짜 방규석이 아닌 방규석 씨의 친구로, 방규석 씨가 아이돌 덕질 때문에 밖에 나간 사이 규석 씨 엄마를 속이기 위해 규석 씨인 척 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은 유대신입니다. 솔직히 이름만 보면 5억만급 네이밍 센스로 웃음이 나오지만 5억만도 까보면 정성이 느껴지는 이름인 거 마냥 이것도 초월 번역급인데요. 일단 원본 방규석 씨는 코모리 히카루, 그리고 유대신 씨는 카게야마 시노부로, 코모리 히카루는 히키코모리에서 따온 거고 카게야마 시노부는 그림자의 숨다라는 뜻이라 가짜라는 복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걸 최대한 반영해서 방구석 히키코모리는 방규석, 그림자의 숨은 가짜라는 복선이 깔린 카게야마는 유대신 이런 느낌으로 초월 번역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웃기면서도 재밌었던 초월 번역을 보여준 코난. 헌데 이런 탐정물 로컬라이징 하면 뭐니 해도 트릭이죠. 그건 소년 탐정 김전일 프랑스 은하 살인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모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친구는 현재는 잘나가는 모델이지만 과거에는 도둑질부터 보약 같은 화려한 범죄 이력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니 전남친이 야, 너 좀 잘나가는데 하면서 접근해 돈 달라고 협박을 하다가 그대로 꽃병을 맞고 죽습니다. 무튼 이 친구는 뒷골목 스트리트 출신이라 그런지 엄청나게 큰 캐리어를 사러 가는데 그때 전일이를 마주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이 친구는 미유키까지 초등학교 때 친구였다고 하죠. 헌데 지금 중요한 건 즐거웠던 옛날 과거의 상이 아니니 일단 자기가 런웨이를 서는 패션쇼 티켓을 주고, 이 친구는 시체를 캐리어에 돌과 함께 넣어서 유기시키고 아직까지 경찰 같은 데서 연락이 안 온 걸 보고 안심하며 전일이와 미유키를 만나 하하호환 일상을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유기 현장의 사진과 방 전화로 나는 지난밤에 네가 할 일을 알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협박을 받아 전일이의 소꿉친구는 진범의 공범이자 꼭두각시 마냥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볼 건 전일이의 추리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죽기 전 검은 리본으로 묶인 상자에 웨딩드레스와 은하가 들어있는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드레스는 귀신같이 피해자들 사이즈에 딱 맞았습니다. 딱 맞는 이유는 이 회사는 패션 회사라 사원들의 신체 사이즈는 다 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걸 이름별로 플로피 디스켓, USB 틀딱 에디션에 정리를 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범인이 사원들의 신체 사이즈가 들어있는 디스켓을 훔쳐서 알맞은 사이즈를 보낸 건데, 문제는 범인이 여기서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에게도 웨딩드레스를 보내고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디스켓도 훔쳐서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헌데 여기서 나온 트릭은 이름 말장난인데, 일단 범인의 이름은 토리마루 나오코지만 토로 시작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디스켓에 없고 카 디스켓에 들어가 있었죠.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토리마루의 첫 시작 한자는 새 조자인데 입력 과정에서 비슷하게 생긴 까마귀 오자와 혼동되어 회사 데이터에는 카라스마야 나오코 대충 요런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범인은 컴맹이라는 컨셉이라 자기 데이터가 잘못 입력되었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히히 나 토씨니까 토 디스켓 훔치고 범인 아닌 척 해야지 이러고 있다가 걸린 거예요. 약간 김 빠지는 말장난 트릭 느낌이 들지만 오늘 볼 건 더빙판. 현재 전일이는 대원 쪽에서 리턴즈까지 방영을 해줬지만 과거에는 투니버스에서 방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현재 전일이 빼고 전부 일본 이름인 교포 소년탐정 김전일 메타가 아니고 미유키는 설유미, 캔모치는 이사무 같은 다 한국식 이름으로 로컬라이징 시켰습니다. 그래서 술 먹는 놈 고주망, 이시키 그림 좀 치네, 한그림 하네, 한그림, 넌 촬영해라 도영상. 진짜 캐릭터들 이름 이런 식으로 지어주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프랑스 은하 살인사건으로 돌아와서 이 시기에 투니버스는 지명부터 시작해서 싹 바꾸던 시기라 회사 이름부터 키메라로 바꾸면서 인물들 다 바꿉니다.
그래서 머리통이 살짝 뜨거워졌을 겁니다. 일단 본편이 카랑 토? 내가 아는 건 타랑 토밖에 없는데 싶을 테니까. 아무튼 그런 한자 트릭이지만 그 시절 제작진들은 고민 끝에 토리마루 나오코를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피에로 사고치, 프린세스 에리, 젠틀맨 이런 친구들 나오던 시절이라 마리아는 약한 편입니다. 무튼 마리아, 누가 봐도 외국인 같잖아요. 헌데 이 마리아는 성이 마시고 이름이 리아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디스켓 트릭에 외국인이 들어갑니다. 무슨 소리냐? 아까는 글자 차이로 토가 카로 가버렸다면 여기는 누가 봐도 마리아는 외국인 이름이니 아, 외국인 직원이구나 하면서 외국인 직원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컨셉으로 바꿔서 마시 디스켓에는 없고 외국인 직원 디스켓에 들어가 범행이 걸렸죠. 이런 식으로 제작진의 정성이 들어간 로컬라이징. 마리아 외국인은 지금 봐도 잘한 것 같네요. 우리나라도 한 검열하는 나라라 예전부터 일본 관련 문화가 등장하던 애니메이션은 다 잘리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람마는 무슨 난도질 당한 수준으로 에피소드가 잘렸고 카캡츠도 4화 정도 에피소드가 미방 처리, 다다다도 그 시절 검열당한 게 많아서 우주엄마 관련 에피소드도 미방용으로 남았죠. 이런 애니 검열이 매번 나왔던 태풍을 부르는 전설의 한국 로컬라이징 낭만의 시절. 그래서 예전에 로컬라이징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당시나 현재나 게이 커플은 빡센데 그걸 그대로 보여줬던 세일러문은 김치 프리미엄을 맞고 효자 형제로 바뀐 거 마냥 00년대 초반 이전까지는 문화개방전 시기라 이때 방영한 만화들은 진짜 지금 보면 레전드였습니다. 아재들의 추억의 축구박스, 힘차게 달려가자 이 소리만 들으면 노래가 자동 재생되는 용자경찰 제이데커, 김치 프리미엄. 이건 변신할 때 특집 공무원 종일이가 경찰 수첩 삐용삐용 하는데 그 부분도 태극마크를 박아놓는 정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카물, 누가 봐도 닌자 컨셉, 왼쪽으로 보나 오른쪽으로 보나 누가 봐도 닌자 컨셉인 닌자 전사 토비카게, 김치 프리미엄. 어디 일제 문화 닌자를 너 누가 봐도 닌자지만 그냥 화랑의 후에 슈퍼K 해. 알겠어 슈퍼K? 진짜 이 만화 제목은 슈퍼K이고 컨셉이 화랑의 후에 로봇입니다. 거기에 고스트 바둑왕도 일본 바둑기사 유령 사이는 KBS 버전에서는 신라시대 문관 좌랑으로 바꾸고 옷 모습도 일본 옷이라 그냥 빠꾸 없이 빛으로 지워버리는 레전드 사례에 세일러문의 옷을 입히는 등 정말 많은 부분에서 검을 때리고 요즘에는 최신 애니들도 이걸 피해갈 순 없지만 옛날처럼 K마크를 달던가 무슨 블러 처리급 이어 그리기 이런 거 없고 그냥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이게 더 야해 보이지만 이런 검을 뭐 옛날부터 봤던 사람은 하도 많이 봐서 그러려니 넘기고 나이 먹으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니 얘네도 사정이 있었겠지 뭐 그렇구나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세상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도 화가 나는 검열은 있는데요. 그건 건담 빌드파이터즈 모자이크 사태입니다. 빌드파이터즈는 전쟁, 국가 간 대립 컨셉인 건담 소재를 다루는 애니메이션이지만 주 소재는 건담이 아닌 건담 프라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기체들은 각 건담 세계관의 건담들을 개조하면서 자신의 오리지널 버전으로 만든 기체들이죠. 그리고 그 기체들을 이용해 건프라 배틀을 한다는 가벼운 분위기의 작품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작품의 의의는 무거워진 건담에 가볍게 즐길 만한 요소를 넣는 것과 건프라 조립하는 걸 넣으면서 오는 건프라의 새로운 팬 유입이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잘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왔을 때도 로컬라이징도 잘했고 이 당시가 투니버스는 아동용 채널로 변화가 된 시즌, 딱 달빛 쳐다보던 애들이 다 크고 대부분 만화 채널들 방향성이 바뀌고 더빙곡도 잘 안 만들어지던 시절인데 이 와중에 오프닝 엔딩 2개씩 꽉꽉 한국 버전으로 더빙까지 해줄 만큼 신경 쓴 게 티가 많이 났던 애니메이션 중 하나인데 문제는 주 소재인 건프라. 건담은 없는 거야 얘들아 하면 이거 없다고? 하면서 그날 누군가의 세상은 무너지는 요소지만 건프라는 실제 상품으로 팔고 있는 프라모델의 한 종류잖아요. 그래서 간접 광고 금지법을 막고 건프라가 모두 모자이크 처리되었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시스. 아니 비스크돌? 원래 야한 장면에 대놓고 노린 부분이 많은 만화 맞고 저는 TV에서 원피스 남이랑 로빈이 비키니 입는 걸 본 적이 없는 세대 사람이라 그냥 이해하고 일본 문화 검열? 그냥 그 시대는 쩔 수 없는 관습이다 이런 느낌이라 그러려니 하는데 아니 이건 근본이 건프라 홍보물인데 그걸 블러 처리한 거잖아요. 심지어 여기 주인공 가업이 건프라 매장이에요. 그렇다 보니 주인공 가게만 비추면 온 구석구석 전부 모자이크 처리되면서 무슨 모자이크 특유의 야한 버프가 걸리면서 성인용품 가게 느낌도 나버립니다. 근데 이게 진짜 보면서 화나는 이유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비슷한 시기에 방영하고 컨셉도 비슷한 골판지 전사는 한국 방영 당시 LBX 박스 모자이크는 없었고 애들이 좋아하는 실제 차량을 모티브로 만든 또봇이라는 만화는 주인공 XYZ 이 친구들은 모두 기아 소울부터 현대 아이오닉 5, 포르테 쿱에서 아반떼, 스포츠
스포티지에서 스타리아까지 실제 자동차 모형을 본따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아까 말한 간접 광고 금지법으로 모자이크 처리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웃긴 게 비슷한 시기에 방영한 카봇은 또 모자이크 없었어요. 심지어 카봇은 또본 마냥 디자인이 실제 차량과 똑같고 왕구는 이름부터 실제 차량 이름이 붙어서 산타페 에이스, 그랜저 호크 이런 명칭까지 붙었는데 검열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검열? 법이라 좋다 이거야. 근데 여기는 하고 저기는 안 하니 만약 내가 보던 만화에 모자이크 걸리는 게 순수하게 운 뽑기, 자연재해 같은 상황이라 전문용어로 띠꺼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의문점이 많은 남은 K 검열. 그리고 다음에 볼 건 가장 최근에 뜨거웠던 검열인데요. 그건 평범한 경음압부라는 만화입니다. 이 만화는 음악, 밴드를 주소지로 다루지만 본질은 인물들 간의 우정, 인간관계 같은 심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런 성장 관련된 모습을 음악을 통해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만화입니다. 헌데 문제는 K-ON, 보치마냥 자체곡을 사용하는 게 아닌 실제로 있는 노래들을 사용해 만화책에서 노래 부르는 씬은 그 가사가 적혀 있었죠. 이 부분이 음악 관련해서 문제가 터집니다. 한국에서도 만약 더빙을 한다 치면 오프닝 엔딩도 사오고 저도 투니버스에서 더빙곡을 엄청 들었던 세대라 좋은 노래는 가끔씩 지금도 듣고 있는데 이게 사올 때 엄청 복잡하게 사옵니다. 일단 단순 노래 사오면 계약 끝이 아니라 노래 사오고 가사 번역할 때도 따로 돈 내고 실제 방송 나갈 때 가사를 한국어로 표기할 때도 따로 돈을 낸다고 합니다. 거기에 작중 삽입된 곡들도 따로 돈을 추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일본 애니메이션 노래 나올 때 가사를 안 넣는 거예요, 돈 아끼려고. 아무튼 이건 만화책에도 해당되는 거라 음악 쪽은 이런 요소 규제가 빡셉니다. 그래서 연재처인 슈에이사가 운영하는 망가 플러스라는 어플에서 이 만화가 해외에 번역된 채로 연재를 했는데 갑자기 모든 회차가 서비스 중지를 하고 얼마 뒤에 다시 서비스를 했는데 뭔 계약이 잘못된지 아니면 중간에 알고 태클을 걸었던지 노래 부분을 전부 검은 줄 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있는데 아니 가사라고 써있다고 이걸 누가 노래로 생각해요. 슥슥 여기 쳐다보는 사람 없겠지? 야 이 신가전 개 전우사장 모르면 이런 장면 같잖아요. 이렇게 빡센 음악 때문에 검은 줄이 그어진 평범한 경음압부의 서양 버전. 헌데 이 만화 우리나라에서 정발했습니다. 그래서 정발하기 전에 이 만화의 팬들은 어떻게 나올까가 뜨거운 감자였죠. 그리고 결국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검은 줄은 아닌데 노래 부를 때 말풍선으로 음표를 넣었더라고요. 가사가 아니라. 그럼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지. 로컬라이징, 현지화라는 뜻으로 애니메이션을 수입해올 때 외색이 너무 짙은 이름이나 옷 등 여러가지 문화를 수입해온 나라의 문화에 맞춰 재구성해서 방영하는 국가의 입맛대로 맞추는 과정을 말합니다. 대충 잔인하고 야한 것 때문에 심의 등급을 맞추기 위해 하는 검열과 한 발자국 차이 나는 개념으로 초월 번역, 초월 자막도 여기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런 예시를 보여준 게 프리저가 지금 개그 콘서트 하시는 줄 아시나요? 스바라시 아니 은혼에서 보여준 대사를 연병 할머니로 더빙하고 NTR을 내 여자 털리기로 오토코노코를 낭자애로 표현한 실제 방송에서 나왔던 번역부터 웃기려고 작정하고 만든 야메롱 이런 싸움은 뭐 야메롱다와 브라더 다메오 쾅쾅쾅쾅쾅 등 현지 감성 저격한 드립 자막까지 그 외에도 남아 씨발부터 아브라 퍼킹 캣다브라를 수리수리 느금 이런 식으로 현지의 개그 감성에 맞춘 초월 번역이 로컬라이징의 예시인데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현지 감성에 맞게 번역해 알맞은 로컬라이징으로 초월 딱지가 붙은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런 번역을 거의 자기 맘대로 한 사례와 자연스럽게 잘된 사례에 대해 씹으려볼게요. 먼저 잘된 것부터 보면 과거에 보던 만화는 이상하게 짜잘한 부분에서 번역을 이상하게 해서 더빙한 것이 많았는데요. 그 예시가 디지몬에서 메가 디스트로이어를 용의 콧물로 더빙해 간지작살 메탈 시드라몬을 코찔찔이 뱀장어로 만들고 쿠키투스 브레스를 썰렁포로 번역하는 번역한 사람이 그때 감기 걸렸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기적의 로컬라이징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그 당시는 이런 웃긴 번역뿐 아닌 사람들이 이게 번역이 된 건 줄도 몰랐던 로컬라이징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몇몇 마법소녀들 주문. 먼저 저번에 영상으로 다뤘던 베리베리 뮤뮤만 봐도 변신할 때 뮤뮤 스트로베리 메타모르포제 이렇게 말하면 변신하지만 한국판에서는 뮤뮤 스트로베리 인류를 위해 변신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이유는 베리베리 뮤뮤 자체가 아동용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빡센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인데요. 그래서 세일러문의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같은 선전포고 대사가 원작에서는 지구의 미래를 위해 봉사해주겠다 냥 이지랄이라 한국판에서는 지구의 미래를 위해 확실하게 해결하겠어 냥으로 번역했죠. 이런 식으로 번역인 줄 몰랐던 시그니처 대사. 그런데 이런 대사는 또 있습니다. 그건 천사소녀 네티의 변신 대사인데요. 이 애니메이션은 좀 옛날 옛적 애니이긴 한데 예쁜 캐릭터성으로 그 당시 남자 여자 아이들 마음까지 훔친 개쌉 도둑놈 캐릭터 네티가 마법 궤도라는 컨셉의 캐릭터성을 가지고 작물 브로커 수녀님 친구에게 일을 받아 대답도 없는 준유에게 맨날 정의로운 도둑이 된다고 혼자 씨부려보겠습니다 컨텐츠를
찍으며 신에게도 잔뜩 뺨때기 우리는 성공률로 물건을 훔치는 리얼 세이프 마스터 애니메이션입니다. 거기에 경찰 포지션에 머리 모양 바꿨다고 못 알아보는 안면인식 장애거나 지능이 유사 인류 수준인 셜록소를 이용해 도둑과 경찰의 썸을 만들며 로맨스도 등장시키고 결국에는 작물, 사랑, 악당으로부터의 평화, 시청자의 마음까지 다 훔쳐버린 말 그대로 쌉 도둑놈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런 쌉 도둑 애니메이션 천사소년 네티의 레전드 로컬라이징은 변신 주문입니다. 과거 TV에서 이 만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는 주문 룰루팡, 룰루피, 룰루얍! 하지만 일본의 대사는 박자만 같고 3, 2, 1 하고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나오는 레전드 로컬라이징. 앞서 말한 천사소년 네티의 주문은 아직도 그 시절 이 만화를 본 사람들에게는 룰루팡으로 기억될 정도인 레전드 로컬라이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알아볼 사례는 네티 다음 세대인 97딸인 제가 봤던 캐릭터 부산댁입니다. 부산댁, 본명은 맹순정이지만 부산에서 전학가서 그런지 전학 첫날부터 부산댁으로 불리며 애니메이션 끝날 때까지 본명을 찾아보기 힘든 캐릭터입니다. 아니 반배정 이름도 부산댁으로 적어놨어요. 어쨌든 그런 이름부터 부산댁이지만 원작에서는 오사카라 불리며 오사카 사투리를 쓰는 오사카 출신 캐릭터였지만 한국에 수입돼서는 부산댁으로 바뀌고 맨날 그런 거 알겠나 같은 부산 사투리를 쓰고 댕기는 기적의 로컬라이징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좀 대단한 게 같은 오사카 출신인 코난의 하인성은 원작에서는 사투리를 쓰지만 더빙판에서는 표준어를 구사해서 더 비교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캐릭터가 사투리를 쓰는 것 자체가 신기한 애니메이션 더빙. 거기에 성우도 부산 출신 성우인 양정화 성우를 캐스팅해서 기적의 로컬라이징을 보여준 거 알겠나 이런 식으로 로컬라이징을 잘해서 아직도 회자되는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하지만 세상에는 참 헛웃음이 나오는 기적의 로컬라이징 사례도 있는데요. 그건 코난. 코난이 제 유튜브의 시브린다 컨텐츠에서 거즘 40%는 차지하고 있어 또 난 하시겠지만 뭔 만화가 1000화가 넘게 나와서 그런지 아직도 씹을 게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씹을 게 많은 명탐정 코난, 지명부터 사람 이름 등 로컬라이징 잘한 사례도 있지만 이름 자체가 건담에 등장하는 주인공 캐릭터를 모티브로 만든 아무로 토우루, 한국어 안기준 같은 번역하기에는 너무 빡센 캐릭터도 있어서 재미가 관감될 만한 사례도 있지만 개막장 로컬라이징 사례는 이런 캐릭터가 아니라 극장판입니다. 거즘 공식으로 쓰이는 애니에서 나오는 일본 지명이 더빙될 때는 오사카 이꼴 부산, 홋카이도 이꼴 강원도라는 공식. 그래서 앞서 말한 부산댁이 탄생했고 코난에서는 인성의 고향이 부산광역시라고 했죠. 근데 세기말 마술사에서는 오사카 명물인 도톤보리에 있는 육상선수 같은 조형물 장면을 보여주고는 밑에 지명 자막으로 부산에 있는 남포동 이지랄로 써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나온 13기 칠흑의 추적자 대충 미라니가 권총 피한 극장판에서는 사람 이름은 로컬라이징 했지만 지명은 그대로 써놔서 머리가 어질어질해지는데요. 제가 이 극장판을 초딩 때 엄마랑 극장에서 봤어요. 진짜 이것만 보면 무슨 일본 경찰 선별 기준은 교포나 한국인으로 외국인 특채만 뽑나봐요. 이런 식으로 로컬라이징 실패해서 칸코쿠지만 뽑는 일본 경시청의 모습이 되어버린 명탐정 코난의 경찰. 물론 코난은 올해 방영한 만큼 레전드급의 로컬라이징을 보여줬지만 원래 잘하다가도 하나 잘못하면 그것만 부각돼서 보이고 댓글에 악플 다는 사람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뭐라 하는 거니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좋은 로컬라이징도 이상한 로컬라이징도 보여주는 그 시절 더빙판. 그리고 다음에 알아볼 만화들은 컨셉 자체를 바꿔놓은 로컬라이징입니다. 다음에 알아볼 만화는 썬더 11. 이 만화는 기적의 콜라보로 고연 연고슛을 보여준 캡틴 츠바사나 학창시절 꼬발슛과 피파 큐디를 모두 독수리 슛으로 바꾼 슛돌이처럼 필살슛이 등장하는 개 말같지도 않은 축구만 하지만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90년대 후반 세대는 가텐다와 황제 펭귄을 보고 이 만화에 환장했던 추억의 애니메이션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개 말같지도 않아서 근성 벨트, IC슛, 초계 UFO 같은 기술도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알아볼 건 기술이 아닌 이 만화의 로컬라이징. 세계대회에선 일본과 한국이 붙은 가위가위보도 지면 안 되는 한일전이 일어납니다. 허나 이 만화는 일단은 아동용 만화라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타이틀, 캐릭터 이름, 필살슛 이름까지 모두 한국어로 바꾼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그래서 세계대회 팀도 일본이 아닌 한국팀 썬더코리아로 로컬라이징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국끼리 형제 싸움한 거야 크크? 아니요, 후에 만날 한국팀은 북한팀이 되었습니다. 진짜 북한의 파이어 드래곤이라는 팀으로 로컬라이징 되었고 거기에 이 팀에는 초반 최종 보스였던 도핑을 병째로 하며 그걸 신의 워터라고 말하던 로이더 팀의 주장이 있었는데 그 캐릭터가 졸제 북한 태생의 캐릭터가 되었어요. 참 이럴 거면 더빙도 내래 수령 동지를 위해 남조선 종가나 새끼들을 축구로 죽여버리겠어 이러지. 이런 식으로 국적이 바뀐 썬더 11. 하지만 다음에 알아볼 캐릭터는 연인 사이에서 가족이 되었는데요. 다음에 알아볼 캐릭터는 세일러문에 나온 쿤차이트입니다. 쿤차이트는 세일러문에 나온 악당으로 악당 중에서도 고위간부직에 위치한 현실로 치면 이사진에 소속된 인물로 그는 연인 사이로 조이사이트라는 캐릭터와 사귀고 있습니다. 참 둘이 사귀고 있는 거 보면 악당도 사귀는 더러운 세상 소주 매렵네 하시겠지만 조이사이트는 남자입니다. 뭐 씨발? 누가 봐도 여자로 그것도 이쁜 여자로 그려놓고 남자라고 우기는 캐릭터입니다. 거의 이런 류 원조라고 봐도 될 정도인 캐릭터 조이사이트. 어쨌든 이 게이 커플. 하지만 한국에서 방영될 때는 정서에 맞지 않아서 김치 프리미엄을 처맞고 검열됐습니다.
조이 사이트는 질투심이 많아 쿤차이트가 이쁜 여자를 보면 자기를 버릴까봐 이쁜 여자를 싫어하고, 그런 조이 사이트가 질투할 때마다 쿤차이트는 꽃을 주며 아름다운 너에게 질투는 어울리지 않는다 조이 사이트, 이런 느낌으로 기분을 풀어주는 닭살 커플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올 때는 앞서 말한 김치 프리미엄을 처맞고 조이 사이트에게 꽃을 주며 이 꽃을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면 무척 좋아하실 거야로 번역해 사무엘 잭스급 효자형제로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조이 사이트는 34화에 죽게 되는데, 조이 사이트는 예쁘게 죽고 싶다고 부탁하고 쿤차이트는 조이 사이트가 가는 길 꽃을 보여주며 둘은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김치 프리미엄! 에휴, 사랑은 예은병, 한국은 효도의 나라. 조이 사이트는 어머니께 꽃을 드리고 싶다는 말을 하며 쿤차이트는 꽃을 보여주며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조이 사이트로 극에서 퇴장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나라의 정서에 맞게 바꾼 로컬라이징. 이제는 더빙보다는 자막 버전을 사람들이 더 많이 봐서 약간 그립기도 하네요.